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옴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라인 145회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점 찍고 돌아온 투표 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벽 6시에 투표하고 온 홍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하다 네, 투표하고 온 정명숙입니다. 네, 저 오늘 사전 투표일인데 모두 다 투표를 하고 오셨네요. 네. 6시 일어나자마자 갔어요. 투표소 열자마자. 네, 열자마자 갔어요. 1번으로 갔어요. 우와. 주민센터 대단하시네요. 1번으로. 저 총선 때도 1번으로 갔어요. 와. 이럴 때 1등을 해보려고. 저도 여기다 이렇게 딱 도장을 찍었어요. 네, 저 투표 인증을 여기다 하고 왔어요. 나 투표했습니다. 딱 얼굴에다 찍고 오셨네요. 마스크를 벗었던 건 아니고 양손 다 이렇게 비닐장갑 끼고 그냥 살포시 내려서 후딱 찍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고 싶네요. 여기다 이렇게 두 번 하면 안 된다는 거. 네. 너무 부러운데요. 고래 저만 하나 찍고 다시 들어가서. 네, 아직 여러분들 투표 안 하셨으면 사전 투표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유리하기도 하고 기세가 또 있잖아요. 네. 사전 투표율 높았다라고 하면은 그래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아직 안 하셨다면 꼭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가서 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방송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가셔가지고 투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투표하면 이깁니다. 네, 지금 투표 안 하신 분은 이거 지금 돌 수 없다. 물론 이제 서울, 부산 여기 계신 분들 말고는 편하게 보시고요. 네. 그러면 이슈 아닌 이슈 먼저 가보겠습니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라는 단체가 있어요. 주로 이제 청소년들과 그다음 청소년 때부터 활동을 했던 이제 성인들이 모여서 청소년의 인권을 찾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최근에 그 두발 자유화가 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그 학교마다 뭐 벌점을 매기거나 규제를 한다라고 해서 이 내용들을 그 수집을 하고 있는데 내용들이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머리를 묶으면 안 된다고 해요. 뭐 포니테일이라고 이렇게 높게 묶으면 목선이 드러나고 목선이 드러나면 야하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커트를 금지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쇼커트를 금지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것도 그 학교 규정에는 있고 선생님들은 뭐 모든 선생님은 아니고 그냥 몇 분이 얘기한 거겠지만 쇼컷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커피색 스타킹은 살이 비치니까 야하니까 신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학교 교복을 입고 머리를 풀면 벌점을 3점을 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똥머리를 하면 또 벌점이 3점이에요. 특히 그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 벌점이 쌓이면 취업 추천을 안 해준대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큰 벌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야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머리 스타일을 규제하는 게 맞는가 너무 뒤처진 이야기여가지고 전 충격을 받고 이 소식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저도 너무 꼼꼼하게 제재를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이거 읽고 나서 많이 놀랐거든요. 네네. 저는 어떤 학교는 그 여학생들의 속옷도 위아래로 하얀색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학교도 있대요. 근데 그건 뭐 어떻게 제재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자켓을 못 입게 하고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브라우스만 입었을 때 비치는 거. 팬티는 어떡하죠? 지금 뭐 여자 선생님들 계시니까 하고자 하면 하겠네요. 네, 근데 이것도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라 이거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놀랐는데 지금 임지님이 가져오신 이 이슈를 보고 더 놀란 게 뭐가 목선이 보이면 안 된다? 그리고 쇼커트는 동성애를 뭐 유발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 모든 게 약간 성적 취향이 너무 특이하시던가 아니면 너무 옛날로 가 있은 건 아닌지 예전에 왜 취업할 때 키 몇, 몸무게, 살 빼라 막 이런 거 같이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아무튼 이거 학교에 문제가 많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저처럼 머리가 짧으면은 저는 벌점인 거죠. 너무 어이가 없고 이렇게 머리 스타일이나 복장을 규제하는 거 이것도 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이것도 뭐 인권이나 이런 거에 좀 제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학생들의 자율에 좀 맡겨 놓으면 네. 처음에는 또 학생들의 호기심 때문에라도 하고 싶었던 거를 하고 그런데 또 지나다 보면은 일단 해봤기 때문에 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네. 또 평범하게 다니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럴 수 있을 텐데 괜히 그 혼란이 생길까봐 미리 겁을 먹고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를 제재를 하는데 학생들을 좀 믿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그리고 이런 시각이 굉장히 위험한 게 뭐 미니스커트 입으면은 성범죄 발생할 수 있다. 여자가 자초한 일이다. 이런 식의 것들이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야, 목선이 보이니까 야해. 살이 비치니까 야해라는 거는 여자한테 뭔가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구시대적인 것 더불어서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약간 이거 일본의 유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머리 단발하고 남자 머리 짧게 잘라야 되고 뭐 그렇죠. 저희 복장 때는 규제하고 이런 거는 진짜, 교복을 네. 입었었어요. 구시대적이면서도 일제 그런 아직 문화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정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네요. 네. 정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못 믿고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또 얘기 잠깐 나눴던 것처럼 학생들 대표와 만나서 어느 정도 선에서 그래도 학생들이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선까지 좀 합의를 해서라도 좀 숨통을 트여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막 풀어 헤치지 마라. 차라리 묶고 다녀라. 길고 싶으면 뭐 쇼컷을 해도 너무 막 이렇게 유행에 막 민감한 그런 쇼컷은 하지 마라. 이 정도는 뭐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네, 이거는 좀, 너무 세세하게까지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그 흰 속옷이 불러일으키죠. 더 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 사람마다 다 틀린 그거는 건데 이제 야함의 우리 기준이라는 때 게. 학교 다닐 때도 그래서 여자 선생님들이 검정색 나시를 입거나 이러면 이렇게 쳤어요. 막 때렸어요. 등을. 네. 그런 거 겪어줬어요. 그런 거에 막 이렇게 느끼시나. 그러진 않아.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입고 다니지 못하겠네. 말라고. 그러니까 네, 그게 네. 야하다는 거 네일을 아니에요? 입으라고 그런 일이 있었죠. 저희 때도. 근데 이제 청소년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나서는 게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하고요. 네. 다음 이슈는 비혼모의 가족리능 이야기인데요. 네. 네. 우리가 지금 저번에도 이 사유리 씨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사유리 씨가 비혼모가 되기로 이제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아이를 임신하고 그런 과정이나 이런 거가 이제 나와서 굉장히 뭔가 어색하니까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 사유리 씨가 예능에서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 예능에 이제 참여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일부 교회 단체나 일부 여성 단체에서 국민 청원을 올리고 방송국 앞에서 굉장히 막 규탄 시위까지 하면서 그분들이 말하는 건 이거죠. 비혼 가정의 아이는 비정상 가정의 아이인데 이거를 사회에서 조장하는 방송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규탄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뭐 저희 이거 보시는 깨시민들은 그렇게까지 차별을 하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국민청원 보니까 3,600명 정도가 청원을 하셨더라고요, 목요일날. 그런데 이 얘기는 또 이제 뭐 약간 이슈라서 제가 좀 뉴스를 가져왔고 이거에 다음에 대응한 이제 이재명 지사님 얘기를 좀 하려고 갖고 왔는데 이재명 지사님께서 이걸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아내와 아들 둘하고 굉장히 자기가 평범하다고 하고 살아왔는데 이런 비혼 가정 사유리 씨를 보고 굉장히 어색하고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지금 이걸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이 가족이라는 그 예전 그 유교적 그 의미가 많이 변하고 있는 사회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차별이고 안 될 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사유리가 바로 슈퍼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너무 멋있으시고 사유리 씨도 참 응원하지만 이런 사람이 대표로 있는 경기도 지사도 부럽고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시나 어디에 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진짜. 우리 모두 응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하고 틀리다고 해서 어느 소수라고 해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네. 다시 정상적으로 출연하고 찍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의했던 네. 그 단체의 대표가 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그 되게 자괴감이 좀 일부입니다. 들더라고요. 일부. 근데 대체적으로 좀 보수적인 경향이 너무 강해서 사실 네네. 좀 문제도 많고 지금 또 차별금지법도 교회에서 반대를 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 기독교 네. 한국교회 언제 개선이 될지 개혁이 될지 네, 좀 암담합니다. 네. 가족의 형태라는 거는 그 어떤 것도 정상과 비정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다른 가정의 모습일 뿐인데 네.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가정에 대해서 비정상이라고 규정을 하는지 그렇죠. 이해할 수 없고요. 네. 네. 좀 많은 분들도 그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뭐 그런 운동을 하고 있대요. 학부모라는 명칭보다는 보호자라는 명칭을 쓰고 이런 것들을 일선에서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좀 다름을 다들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사회가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그 생활 동반자법. 같이 음, 살고는 네네. 있지만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네. 해서 뭐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는 그런 또 분들이 많잖아요. 네. 정말 필요하죠. 네네. 많이 그런 현실을 필요하죠. 반영할 수 있는 또 우리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네네. 네, 그 다음 이슈. 합석을 거부한 손님과 쫓아낸 식당. 네,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제 얼마 전에 그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자리에 다른 손님을 좀 합석시킬 수 있겠냐고 주인이 그래서 또 코로나 상황이고 하니까 좀 거절을 했더니 화를 내면서 쫓았대요. 네. 쫓아내서 도대체 이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우리나라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이 거절당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굉장히 분해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문 기사 같은 것도 보면 뭐 사랑을 고백했다가 거절당해서 뭐 폭행하거나 또 살인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 양보를 부탁하셨지만 저의 상황도 여의치 않아서 거절을 했더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막 이런 식의 막말까지도 듣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호의를 좀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이런 부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거부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내 부탁을 들어주면 그게 고마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좀 가졌으면 그렇게 될 때 이제 좀 이런 것처럼 불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어떤 그 마음 상함 이런 것들이 없을 것 같아요. 주인 입장에서는 왜 그까진 거 못 해주냐 하지만 일단 들어와서 내가 앉아서 먹고 더구나 이분은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받아주셨을 분 같긴 해요. 이 글을 통해서 볼 땐. 어쨌거나 부탁받은 거 내가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견디고 또 사장님은 쫓아내고 이랬을 때는 우리가 거부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태도 그런 것도 조금 배울 필요가 있고 가질 필요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전 또 비슷하게 맛집 같은 거 갈 때 좀 불편함을 느낀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약 혼자 먹으러 갔을 때 이렇게 합석을 하게끔 한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막 구석에 있는 작은 자리 있잖아요. 이런 곳을 주는 거예요. 네. 자리는 많이 있는데 네네. 곧 사람이 올 거라면서 그럴 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한 명이어도 손님이고 4명이어도 손님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쨌거나 이윤을 좀 더 남겨보기 위해서 그렇게 자리를 좀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나는 맞는 걸까라는 그런 불편함을 가진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가게에 그렇게 써붙인 데도 있어요. 되게 잘 되고 그런 맛집에는 네. 혼자 오신 분은 합석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써붙인 데도 네.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있으면은 뭐 싫으면 안 들어가면 되는데. 네네. 예. 너무 그러니까 그거를 강요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집 본인은 음식 먹고 사적인 싶으면. 거를 이렇게 원하고 물어보면서 상대방한테는 뭐 도덕적인 것을 거절 못하는 그렇게 만드는 게 좀 약간 이기적인 건데 이 사례에서도 보면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명숙님 말대로 진짜 그 누구한테 뭔가를 물어볼 때 당하는 그것도 생각하고 해야 되고 누구를 거절할 때도 그 사람 마음을 헤아려서 거절을 좀 잘 해야지만 이런 사사로운 문제로 감정이 상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렇죠. 일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평화롭게 살려면은 이런 각자의 어떤 영역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합석을 좀 이렇게 강요하는 것도 그렇죠. 사실은 바람직하진 않아 보이는데 네, 여기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던 사연이다라는 거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슈 아닌 이슈였습니다. 네, 이메일 소개해 드릴게요. 작은 생각님이 2개를 보내셨는데 제가 첫 번째 메일 먼저 읽겠습니다. 4.7 재보궐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어쩌면 그동안 있어온 재보궐선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내년에 있을 대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록 자녀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서울과 부산이라는 대한민국의 양대 도시의 시장 보궐선거는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진담과 쓰레기 언론들은 그야말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힘겨운 싸움이 될 거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언제는 선거가 힘겨운 싸움이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난 총선도 막상 뚜껑을 열기 전까지 쓰레기 언론들은 국진당의 과반이 예상되느니 어쩌니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찬 기사들을 쏟아냈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시민 여러분, 지금 오세훈과 박형준에게 제기되는 온갖 의혹들의 주어를 조국 또는 추미애로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곡동 땅, 조국 셀프 보상, 추미애 LCT 2채 보유. 다른 의혹은 다 제쳐두고 이거 2가지만 주어를 바꿔서 대입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 장관은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아마 2분은 쏟아지는 쓰레기 언론들의 집중 포화에 파묻혀 숨이 막혔을 거고 어쩌면 광화문 한복판에서 돌팔매를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세훈과 박형준은 어쩌고 있습니까? 자신들에게 제기되는 모든 의혹이 거짓이라고 뻔뻔하게 부인하고 또 다른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울과 부산의 시장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명박 아류를 벗어나서 이명박보다 더 꼼꼼하게 쳐드시는 사기꾼들을 다시 시장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혹자는 말합니다. 박영선이 싫다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또 말합니다. 김영춘은 너무 유하다고. 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영선이 싫어도 오세훈만 하겠습니까? 김영춘이 유해서 싫다고 박형준을 시장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전 사람이 살다 보면 한두 번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실수는 실수로 끝내야지 실수가 반복되면 그때부터는 고의가 됩니다. 또 실수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은 절대 안 됩니다. 실수를 했으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박형준은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실수다, 담당자가 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거짓으로 해명하는 이런 자들을 뭘 믿고 시정을 맡길 수 있습니까? 4월 7일 서울과 부산뿐만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날입니다. 쓰레기 언론들이 조작된 여론조사를 들먹이며 국진당이 앞서고 있다고 요란하게 떠드는 이유는 그만큼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부산의 시민 여러분, 투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가 친일파를 몰아내고 적폐들을 박살내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하면 이깁니다. 네, 투표하면 이깁니다. 이 말이 모든 게 들어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전투표일이고 그리고 또 투표일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사전투표일인 오늘 투표를 꼭 하시는 게 아직 안 하셨다면 좋을 것 같아요. 쉬는 날 하시는 게 낫죠. 네네. 귀찮음을 조금 무릅쓰고 나가서 투표를 하시면 좋죠. 금요일은 좀 아무래도 평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투표장에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으니까 토요일에 조금 투표율이
높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많은 분들이 투표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이깁니다. 네. 네. 열받으면 하십시오. 네, 다음 이메일까지 갈게요. 네. 작은 생각님. 요즘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보니 우리 영명하신 오세훈이를 매우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들 계신던데 제가 우리 영명하신 오세훈이께서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조목조목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첫 번째, 오세훈이께서는 전 서울시민의 보편적 수영장 이용을 위해 전에 서울시장에 재직하셨을 때 광화문과 강남 일대의 배수시설을 막아버리고 온통 물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여름에 피서를 가지 못하는 서울 시민들을 위한 조치로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영을 즐기고 아무 데서나 무료로 세차를 할 수 있게끔 하신 오세훈이의 탁월한 영도력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오세훈이께서는 평소에 우리의 아이들이 먹을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 무척이나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시장직을 걸고 무료급식을 저지하시려 노력하셨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먹거리의 소중함을 알려주고자 하는 깊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도박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한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몸소 보여주므로 도박 근절을 위한 거룩한 살신 성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세훈이께서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공부가 전부는 아니라는 걸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고려대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가서 변호사가 됐지만 결국 하는 짓은 거짓말에 거짓말의 반복. 스스로를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저 공부만 잘하고 인성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의 말로가 어떤지를 보여주신 오세훈이 정말 훌륭한 분이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좀 절절하게 읽어볼까요? 오세훈님께서는 서울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투표로 시장직에서 쫓겨난 후 수년 동안 자기 반성과 성찰을 거듭하여 결국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하는 장자의 사상을 이어받아 대우각성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하여 내곡동에 내가 간 건지 안 간 건지 스스로도 속이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아내의 땅을 자가부상하여 36억을 받아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는 최영 장군의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씀을 실천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영명하신 오세훈이를 손가락질하며 욕하고 비난하는 일을 다시는 안 하는 분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 무상급식 얘기가 나와서 오세훈이 시장일 때 그때 급식은 어땠나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오세훈 시장일 때 학교 급식비 지원 신청서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빨간 거 쳐 있는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부분들 보시면 주거 형태,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학부모의 직업, 그다음에 뭐 재산 및 자동차, 건강보험료 얼마 내는지 뭐 이런 것들 를 다 체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지원 현황 뭐 이런 것들 체크하게 되어 있고, 첨부 서류, 건강보험증, 사본이랑 이런 것들 또 다 내야 되고, 급식비 지원 기준이 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지 이런 것들 다 체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세훈이 만약에 무상급식을 오세훈이 그때 이겼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걸 정말. 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진짜 가난을 증명해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 진짜.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너보다 더 가난하기 때문에 무료급식을 꼭 받아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도 쓰라고 그러고 소명의식도 쓰라고 그러고 뭡니까 저게. 이게 원래 금지돼 있었잖아요. 그 그렇죠. 학부모의 직업 재산 이런 걸 그렇죠. 묻는 게. 집에 어제 뭐 저번에도 나왔지만 뭐 집에 TV 몇 대 있냐, 피아노 있냐 없냐 이런 거 저희 어렸을 때 저희는 물어봤었는데 그런 걸 다시 10년 전으로 이 돌아가는 이 행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오세훈이 이때가 그렇죠. 무슨 민주주의 뭐 독재하면서 이 설문조 자체가 진짜 혐오스러운 그 독재의 그 아이들을 완전히 막 정말 상상하기 싫습니다 진짜.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오세훈이 시장일 때. 그래서 계속 이걸 하겠다라고 했던 게 오세훈이었고
지금도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또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고, 네. 아니 저런 사람이 그 선거 팜플렛을 보니까 자기가 일하는 동안에는 그 네. 좀 가난한 약자들을 위해서 많이 시간을 보낼 거라고 아주 팜플렛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선거 공고문 보셨죠? 네. 정말 웃기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서울에 미쳐 있었다며 미쳐 있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저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의 기준을 도대체 어디에 맞춰서 둘 것인지 그걸로 정하는 것도 사실 저는 생각이 나는 게 어려운 그때 일이잖아요. 무상급식 때 네. 생각이 나는 게 이분의 잘 사는 기준은 삼성 자제분들이에요. 사람들 설득감 나와서 여러분 아니 삼성전자 사장이나 회장의 자제분들은 무슨 급식 줘야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그때 막 사람들을 호도했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세계에서도 몇 대가는 부자인데 무슨 삼성전자 자제분을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그지 새끼란 얘기입니까 뭡니까? 또 기어 나와가지고 그 10년 동안 좀 봐주려고 했더니 또 기어 나와가지고 이게 훌륭한 일을 또 한 번 하시려고 하십니까? 너무 훌륭하십니다 진짜. 네. 그리고 뭐 오세훈 씨가 얘기하는 부잣집 자제분들은 보통 유학을 가죠. 네. 국내에 없죠. 무료급식을 먹을 일이 없어요. 우리하고 같이 안 먹는. 그리고 무료급식 준다고 해도 도시락 다 소고기 반찬 싸웁니다. 뭘 걱정을 합니까 진짜. 네. 그리고 우리가 뭐 무상급식이긴 하지만 그게 그냥 밥을 공짜로 줘서 질이 저하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친환경 급식으로 다 네네. 끌어지고 있고 농가들과 다 연계돼가지고 정말 좋은 먹거리로 식단을 주고 있거든요. 급식을. 그 코로나 때문에 그 급식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 급식 그 말씀하신 재료들을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 판다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파는데 다 무농약, 친환경 그리고 물건들도 너무 좋은 거. 그 나오자마자 다 품절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근데 아니, 오세훈 아까 그 종이 그거를 진짜 많이 공유하고 퍼뜨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20, 30대 분들이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오세훈 씨도 보니까 굉장히 좀 가난하게 성장을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네. 보니까 그럼 자신의 그 가난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저런 식으로 그렇죠 반응을 보이고 어떤 행정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네, 않습니다.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이제 가난했다가 출세한 사람들이 그 가난을 지우기 위해서 더 모진 더더욱. 짓들을 하잖아요. 이분은 기억이 네. 겸손하셔서 다 까먹으셨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메일이었고요. 결국은 투표해야 된다. 투표하면 이긴다. 댓글 가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빈 솔빈님. 지금 시간이 오전 9시 20분 투표하고 나왔어요. 박영선 화이팅. 탐캣님 투표했습니다. 오직 민주당 뿐입니다. 구독자 1000명 되기 영상 안 올리고 100번 떠드니보다 투표하고 왔습니다. 바우딩님 투표하셨어요? 전 했답니다. 사전투표라도 빨리 해서 조금이라도 박영선에게 힘을 주고 싶어서 힘들고 화가 나시겠지만 우리 시간을 좀 더 줘야 되지 않을까요? 강미선님 울산 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서울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박영선 후보 지지 부탁드렸습니다. 바닥 민심은 박영선 후보 지지 많이들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파이팅 변하지 않고 지지하겠습니다. 지금님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국힘당의 후보가 너무 싫습니다. 오세훈, 박형준이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 촛불이 꺼질 것 같아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한 표 보태는 것 뿐입니다. 제발 박영선, 김영춘이 당선되게 해주세요. 플리즈. 조덕희님, 박영선 후보님 꼭 승리하실 겁니다. 보면 볼수록 허당 오세훈이 느껴집니다. 눈빛에 비열함이 숨어 있더군요. 한 번으로 좋겠던 자. 서울 시민은 지난 서울시장 시절 오세훈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네, 이렇게 미선님처럼 본인에게는 투표권이 없지만 투표권이 있는 분들한테 연락해서 꼭 투표하라고 이렇게 독려하는 거 꼭 필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사전투표 한 날도 많이들 하셨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네, 계속할게요. 정연성님, 오세훈, 박형준, 시민들 우롱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행복까치님, 오세훈이는 내곡동 증인들에게 사죄하고 후보직 사퇴하라.
35억도 국고에 환수하는 게 인간의 도리야. 또 오리발 내밀고 나 몰라라 도망치면 넌 치매 걸린 정광 오세훈이다. 막말도 빤스 목사급에 사기는 쥐맹박급이니 국민의 암덩어리 토해당 후보가 됐겠지만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또 35억 이상 처무라고? 불러라님. 거리에 널려있는 피노키오 오세훈이 홍보용 현수막을 바라보며 웃음이 절로 나오네요. 당선되면 능숙하게 구라뻥 치겠습니다. 이렇게 읽혀지더군요. MBC 토론에서도 간 적이 없다고 하던데 당군 이래 최대 사기꾼 괴명박을 뛰어넘는 고수로 등극하는 순간입니다. 부산의 박 후보와 둘이서 누가 더 코가 길어지나 내기하는 중. 네. 그 피노키오 이게 거짓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오세훈을 영어 이름으로 바꾸면 네. 피노키오라고 그렇게 그래요? 얘기하더라고요. 자판이 그렇게 됐나요? 아니요. 없으니까 뒤로 네. 가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두 번을 끄는 네네네. 거더라고요. 아, 네. 재밌었다는 말씀. 그리고 코도 잘하고 턱도 잘하고. 그 오세훈은 이제 뭐 그 내곡동에 있다는 그 식당의 그 주인도 나와서 오세훈이 왔었다. 그러게요. 아, 잘생기고 헌해서 기억에 남는다. 하필이면 라고. 너무 잘생겨서 음. 잘생긴 건가요? 다 나왔어요. 흰 바지, 선글라스, 이제 신발, 페라가모 페라가모까지 신발. 나왔어요. 아 근데 저도 오세훈이 시장일 때 네. 시장실에서 오세훈을 만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저도 딱 받았던 느낌이 네. 훤칠하다였어요. 아. 키 크고 뭐 얼굴도 하얗고 네네. 그다음에 그때 하얀 남방을 입고 있었거든요. 네네. 저도 되게 오래된 기억인데 기억이 나요. 네, 왜냐면 저도 한강 뭐 한다고 할 때 본 적 있는데 그 딱 보고 나서 저 시장이 네. 시장은 되게 잘생겼네. 키 크고 그러거든요. 어째 멀끔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줌마라고 안 되죠? 죄송합니다. 저 같은 어린 여자들도 아직도 기억이 나고 너무 잘생겼. 진짜 그분에 대한 그때 시장 할 때 10년 동안은 정말 오세훈 잘생겼다, 멀끔하게 생겼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셌었는데 그러니까 오래된 기억이어도 우리가 뭐 시장을 보는 거 아니면 뭐 전직 국회의원을 보는 거 이게 흔치 않은 일이니까 우리들의 기억은 겸손하지 않다. 우리는 다 기억한다. 네, 당연하죠.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계속 갈게요. 조이너스님, 오세훈이 전 서울시장 할 때 19조 6,100억 원 서울시에 빚져놓고 아가들 무상급식 주자니까 쌩 까고 날랐지. 그리고 내곡동 투기 오리발로 일관, 거짓말로 일갈이구만. 우공이사님, 호나, 와 말은 호나노, 마, 내가 선글라스 끼고, 에? 내 꽃 따위 안 메고, 에? 점심으로 생태탕 먹고, 에? 측량 직원들하고 악수도 하고, 인사도 나누고, 마, 다 했어! 이게 왜 말을 못하노? 어색해서 죄송해요. 어색하네요. 작은 세상 2님, 이명박 BBK는 주어가 없고, 오세훈 내곡동 셀프 부상은 갔어도 간 게 아니고, 뭐여? 귀신이여? 아님 분신술이여?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어. 그거요? 네. 그래서 오세훈이 이제 최근에 낸 그 해명을 보면 나는 간 기억이 없고 장인은 내가 있었다고 하고 처남도 내가 없었다고 하고 처남도 자기가 잠깐 왔었다고 하더라. 이렇게 사람들의 기억이 다 다르다. 장인은 기억을 라고. 못하는데 큰 처남은 왔었고 작은 처남은 잠깐 왔다 간 거는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장인 어른은 우리 지금 장모님하고 한 40년 동안 사실혼 관계인 로맨티스트고 전 그 말도 빵 웃기고 이 사람 무슨 얘기하는지 진짜 번역기 돌려봐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지금 거짓말로 다 얽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뭐 왔었다는 처남은 실제 그 시간에 없었다라는 게 그 그러게요. KBS 보도를 네.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사람 심지어 백바지 안 입었더라고요. 그럼 백바지를 입었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큰 처남 작은 처남 사진 약간 나와서 봤는데 에이 설마 찾아볼 인물이 아니던데 두 분 다 좀 잘생겼었지만 네, 오세훈 잘생긴 게 씨 죄네. 예, 얼굴에 비하면 지금에서는. 헷갈릴 그런 그 얼굴이 아닙니다. 네. 잘생겨서 기억에 남았다. 네. 어.
네, 계속할게요. 네, 김기춘님. 오세훈 토론할 때 보니까 거짓말한다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온 국민이 시청하는 자리에서 토론 매너도 없이 분리하며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고 말 막고 턱도 막 치켜들고 비실비실 비웃는 모습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남이 말할 때 경청하는 자세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서울 시민들 올바른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김수곤님, 우리 국민은 진심으로 정직한 시장을 원한다. 오세훈, 그대는 절대로 상상이래도 서울을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품지 말아라. 서울 시민을 실망시키지 말아라. 이주익님, 20년 전에 형사 앞에서 한번 거짓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계속 그쪽으로 꼭 체면에 걸린 거 모양 일관되게 거짓 진술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세훈이가 딱 그 모양이에요. 한 번 거짓말을 하면 또 포장해서 거짓말을 하고 나중엔 자기가 거짓을 말하는 걸 모르고 또 자기 합리화가 되고 진실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때 그 형사분께 죄송하고 뉘우칩니다. 오 후보도 인정하세요. 사퇴하고 안 하고는 당신 양심의 몫입니다. 큰바위 얼굴님. 선배 매제가 오세훈이 때 서울시청에 근무했는데 오세훈이 너무 게으르다고 한 말이 생각나네요. 리즈님. 우리 가족 단톡방에 올린 글. 사람에겐 누구나 의미를 두는 인생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되던 안 되던. 그런데 나는 정치에 참 관심이 많아요. 나와 정치 지향점이 같은 사람이면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고 맞장구 치며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박영선을 꼭 당선시키고 싶습니다. 그분이 시장이 된다 해서 나에게 개인적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시장으로 당선되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식구들 모두 꼭 1번으로 투표해서 나 좀 기쁘게 해주세요. 네, 가족 단톡방인데 되게 뭔가 진심을 담아서 정중하게 이런 글을 올리신 게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오세훈의 토론의 태도는 뭐 다 보셨으면 네, 똑같이 느끼셨을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첫 방송 작년에 할 때 굉장히 떨리고 머릿속도 하얗고 초조하고 뭔가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턱을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턱을 이렇게 들고 눈을 내리 깔고 바늘게 들고 내리 깔고 또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해대니까 입을 웃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데 너무 꼴보기 싫은데 그때 전 정말 초조하고 너무 떨리고 누가 내가 이러는 거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누가 날 흠을 잡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밖에 없었었거든요. 그리고 오세훈을 보니까 너의 마음을 알겠다. 당신의 마음을 알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 날은 또 턱 내리고 눈은 퀭해가지고 나오시던데 정말 국민들이 많은 공분을 샀습니다. 그 태도는 안 좋아요. 그건. 그런 태도가 이제 지지자들한테는 우리 후보가 이렇게 당당하다라고 어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 특히 우리 쪽 진영에 계신 분들이나 부동층이라고 하시는 분들,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해하셨을 것 같아요. 불편한 모습이었죠. 진짜 불편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보통 태도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게 나와서 그런 자세를 보인다는 거는 사실 서울 시민들을 무시하는 거죠. 네. 그 본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계속 일관되게 그렇게 하시는데 박영선 후보님의 그 참아내시는 것도 굉장히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꼴을 보고 어떻게 그걸 계속 하셨는지. 네, 계속 갈게요. 네. 이정철님, 조국. 그분의 헌신과 모든 상처를 지켜주지 못하면 어떤 공직자가 애국심을 갖고 국민을 위해 기득권과 싸우겠습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싸우겠습니까? 조국 가족분들의 희생, 국민을 위한 헌신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이 정권을 끝까지 믿고 응원해주세요. 투표로 조국 전 장관의 상처를 지켜줍시다. 이승옥님, 여론 조작으로 선거에서 이길 거라는 생각하는 외구당. 참나,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인 줄 아는가 봐. 이미 지난 총선에서 증명이 되었잖아. 모두들 투표로 외구당을 혼냅시다. 신장식님, 언론의 여론 조작의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투표장에 가족 다 함께 우리는 갑니다. 화이팅!
네, 삼순조아님. 예전에 정알못이었을 때는 선거야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지와 닭의 시기를 겪어보고 나니 투표를 잘못하면 나와 내 이웃이 희생당할 수도 있다는 깨달음이 들더군요. 투표 꼭 합시다. 투표는 우리 시민들의 생존권입니다. 박은정님, 제발 서울시민 여러분 부탁 좀 드립니다. 내가 능력만 됐으면 서울로 이사를 갔을 텐데 그러지 못함에 아쉬울 뿐입니다. 신대호님, 조강지처가 좋더라. LCT가 좋더라. 땅 투기가 좋더라. 몇십억 해먹어서 좋더라. 부정부패한 국짐당. 네. 저는 그 삼순조아님 말처럼 진짜 투표를 잘못하면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뒤로 후퇴하는지를 봐왔잖아요. 우리가 네네. 겪어왔잖아요. 네네.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오세훈의 서울시 겪어오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네네. 또 한강 르네상스를 외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말일까요? 세비 둥둥섬 지금 누가 갑니까? 저 이번에 오세훈 파다가 알았어요. 세비 둥둥 섬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맞아요. 아니 제 의식에는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 진짜 이상해. 어떻게 또 이 사람 진짜 기억이 10년 전으로 돌아가 있는 것 같고 오죽하면은 그냥 그 측량 기사 그 경작자 하시던 분들 그리고 오늘 또 어제 생태탕 사장까지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지 참 오죽하면 나왔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세훈 시장을 뭐 어떻게 막 망하게 하려고 나온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정말 오죽하면 나왔겠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평범하신 분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 오죽하면 나와서 그렇게 했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네. 그리고 그 오세훈 씨가 첫날부터 능숙하게를 밀고 있잖아요. 근데 첫날부터 능숙하게는 결국 이제 다 국장들한테 시키니까 나는 모르고 다 국장 정결로 일을 하니까 할 수 있겠죠. 그냥 시장실에 가면 되잖아요. 자전거 타고. 네. 국감 때 자기가 보금자리 그 주택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대답한 것도 다 자기네 보좌관들이 준비해 주는 걸 대답한 거라고. 뭐 한 겁니까? 그럼 어쨌든 준비해준 자료를 읽었으면 그거는 마음속에 안 남나요? 다 그냥 말로 흩어지는 건가 봅니다. 그러니까 게을 아까 그 댓글에 나왔듯이 정말 게으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치 시사를 잘 몰랐을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권리고 의사 표명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투표를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또다시 뒤로 물러나고 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또 너무나 많은 시간과 희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서면 정말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꼭 투표를 하셨으면 네네. 합니다. 다들 투표하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 투표하신 분들은 1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큰성님님.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범죄는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개혁의 속도 조절 같은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독립군이 속도 조절하면서 독립운동 했나요? 촛불 집회는 속도 조절하면서 했나요? 권영창님. 저는 서울에도 부산에서도 살지 않지만 친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투표 잘 하라고 하겠습니다. 최님, 괜찮아요. 우린 그 오래도록 아프게 기다려왔는데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님 보냈습니다. 2번의 아픔, 실수, 실패, 배신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아니, 우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꼭 문 대통령님을 지킬 겁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네. 계속할게요. 네. 1타 2피님. 저 요새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가발을 사서 먹기 시작했는데 와 효과 죽이네요. 화도 많이 줄고 자다 깨는 것도 없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새날.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박영선 후보 이기고 나면 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전 이번 주 금요일에 투표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선생님 한 명 끌고 투표하러 갑니다. 우리는 1번입니다. SY 박님. 투표일 2021년 4월 2일 금요일 부터 4월 3일 토요일 시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준비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본인의 신분증명서 사전 투표합시다 여러분. 기호 1번 투표하면 이깁니다. 투표를 해야 이깁니다.
네, 사전 투표일 안내해 주신 거였고요. 일타 이피님은 진짜 그 아이디처럼 한 분을 끌고 두 개의 표를 행사하러 가시네요. 네. 네, 네. 계속할게요. 전혜정님, 딸아이가 올해 대학에 들어갔는데 정치 관련 커뮤니티에 오세훈 지지하는 글과 민주당 비판 글만 있다네요. 고등학교까지 정치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선배들의 이런 글만 보면 진실을 모르고 잘못된 정보만 받아들일 것 같아 걱정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정말 안타깝네요. S-00님, 오늘부터 윈도우 바탕화면에 휴지통 아이콘의 이름을 국진당으로 바꿔야지. 그리고 바로바로 휴지통을 비워야지. 신지6227님, 박진영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오안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여론조사로 이어지는 전화였군요. 기계로 물어보는 전화라서 바로 끊었는데 참고 끝까지 할 걸 그랬네요. 여론조사 표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오늘도 큰 가르침 감사합니다. 네. 여론조사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좀 속 터지는 결과들이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다들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분명히 이거는 제대로 표결이 되지 않았다. 집계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 분들도 이거는 투표할 사람들의 의사를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가 투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한 자릿수, 특히 뭐 3% 이내 이 정도에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여론조사를 100% 믿지 말자 이러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그 의도가 너무나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너무 상심해서 혹시 투표를 안 하거나 이러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겨도 큰 수로 이겨야죠. 이왕 이길 거.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 작년 총선만 보더라도 총선 때도 여론조사 결과 예상한 게 우리가 180석까지 없었거든요. 출구조사도 많이 틀렸잖아요. 이런 사례들을 계속해서 보아오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그런 경험치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투표만 하면 됐다. 결론은. 그리고 딸아이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잖아요. 근데 확실히 대학생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 작전 세력이 있다고 합리적인 이제 추론을 많이들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일베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글을 계속 올린다. 사실 뭐 대학교 게시판 누가 들어갑니까? 거의 들어가는 일이 없는데 그 서울대 뭐 게시판 스누피 거기 뭐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이 항상 뭐 이렇게 조국 장관님 비판하는 글들이었고 추미애 장관님 비판하는 글들이었잖아요. 그게 서울대생들의 의견이겠냐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들어가지 마라. 그거 들어가지 말고 같이 새날을 보세요. 네. 김오윤님, 최민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감찰한다고 해서 한 총리 구하기가 아닙니다. 개검들을 박살내야 합니다. 한명숙님 가족이나 조국님 가족, 그리고 추미애님 가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깨시민들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조혜님, 한명숙 사건은 형을 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억울하게 받은 추징금은 어떡할 건지, 남은 여생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문제 해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한명숙 총리님도 진짜 너무 억울한 경우이기 때문에 꼭 재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번에 그냥 검찰에서 너무 그냥 넘어가서 네. 아쉽긴 하지만 네. 또 재심이라는 절차가 밟을 수 있으니까 네, 재심을 해서 꼭 한명숙 총리님이 그 억울함을 벗으시고 또 진짜 추징금 내고 계시는데 받지도 않은 돈에 대해서 왜 내야 되냐고요. 근데 이런 사건들은 이제 우리 정권이 계속 연장이 된다면 공소시효가 지나서 어떤 뭐 벌이나 이런 거를 법적인 벌을 주지 못한다고 해도 꼭 사회적으로 규탄하고 꼭 색출해서 색출한다 할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사 재조사 그런 것도 많으니까 네. 이 한명숙 건도 꼭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정권이 꼭
연장돼야 됩니다. 이런 건들이 막 억울하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리고 조국 장관님도 완전 피해자잖아요. 그 정경심 교수님 그 그렇죠. 사년 그렇죠. 그것도 네. 이거야말로 진짜 재조사 들어가고 재심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네. 예, 정순희님. 언론사의 정부 지원금들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기관, 공기업 등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들을 절독해야 합니다. 민원실 등 보지도 않는 종이신문을 혈세로 지불하지만 바로 쓰레기가 되고 있네요. 빈센트 198님, 활용 점점으로 조선일보에게 징벌적 과태료 폭탄을 던져 폐간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이 나서서 부수 조작으로 시민 혈세 빨아먹고 펜으로 기업들 협박해 돈 뜯는 경제사범 조선일보를 없애야 합니다. 일하자 즐겁게님, 자꾸 기자들에게 기대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기자는 정의감, 시대적 사명감이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언론이라는 것 자체가 돈으로 굴러가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소속된 기자들을 월급쟁이가 된 것이고 그 월급쟁이들에게 구독료를 주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광고를 주는 기업들이 채우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득권이 아닌 국민을 대변한다? 자신의 밥줄을 버리고 정의감과 시대적 사명감으로 사실을 전한다? 이건 그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제 기자는 직업이라는 인식을 빨리 깨우쳐야 합니다. 네이버, 다음 같은 경우도 그들을 위해서 주무르는 것 또한 기득권입니다. 국민이 운영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포털과 기자가 생기기 전에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하는 국가도 기업도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보수 매체가 생겨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서로에게 총칼과 같은 피비린내 나는 악담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네. 기레기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기레기들에 대해서 그쵸. 그 누구도 기대를 하지 않고 있고 대신에 진짜 뭐 이렇게 그 비극의 탄생을 취재해서 진짜 책으로 내신 손병관 기자님 같은 경우나 이런 분들을 기자라고 불러야겠죠. 네. 근데 요즘은 기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소 그런 뭐 인터넷 매체나 뭐 그런 신문사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포털이 얼마나 썩었는지 보여주는 딱 그게 있는데 그 내곡동 땅 그 경작자들을 가서 KBS가 취재를 했잖아요. 이런 게 정말 기자 아닙니까? 가서 취재하고 했는데 9시 뉴스에 그게 톱으로 나왔는데 포털에 뜬 건 다음날 오전이었어요. 그 새벽에 그 포털들이 사람들이 검색을 안 해봤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굉장한 일인데 그날 바로 오세훈이 거짓말하고 그런 토론회가 있었던 날 했던 그 뉴스였는데 그런데 포털이 다음날 오전에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털도 믿을 수 없을 뿐더러 KBS에서는 그날 이례적으로 댓글이 몇만 개가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관심이 너무 많아서 포털에 안 올라오니까 답답해서 KBS 들어가서 댓글을 남기고 많이 조회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언론을 우리가 많이 그 여론이나 언론에 너무 많이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믿지 않으시겠죠. 뭐 조중동이나 네이버 다음은. 그래도 혹시나 믿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네, 계속 갈게요. 네, 에듀호크 김님. 와, 너무나 명쾌한 해설입니다. 선박과 항해에 완전 문외한인 저도 아주 쉽게 이해가 되네요. 즉 양쪽 엔진과 프로펠러의 컨트롤에 실패한 기관장의 실수가 분명해 보이네요. 선회에서 변침과 상관없이 계속 선회한 이유를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네요. 신상철 선생님이야말로 전문가라는 명칭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완벽한 전문가라 생각됩니다. 선박과 항해의 전문가라면 이런 자료와 기록을 통해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조사위원회나 해경, 검찰 등의 수사에서 이런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이들이 기본적인 전문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들은 좀 더 전문적 식견을 가진 분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신상철 대표님의 노력에 존경을 표합니다. 비오네님. 죄송합니다. 못 보겠습니다. 세월호 단어만 봐도 눈물이 앞을 가려서 감사합니다. 곧 꼭 보겠습니다.
안이정님, 4월 16일 출산 준비 중이었는데 정말 전원구조 방송 보며 너무 다행이라고 안심했었는데 이렇게 힘들게 평생 끌고 갈 줄이야. 그때부터 외국에 살면서도 매년 선거는 꼭 참석하고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억합니다. 세월호. 끝까지 응원합니다. 세월호. 네, 그 신상철 대표님이 세월호에 관련해서 그동안 모으신 것, 네. 또 조사하신 것들에 대해서 저희 새날에서 릴레이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 방송 놓치지 말고 꼭 봐주시고요. 또 세월호를 보니까 용산 참사도 또 생각이 나고 계속 얘기해야 네. 됩니다. 이거 투표 때까지. 용산. 잊지 예.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이 된 일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저께 그 부산 그 토론은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박형준하고 김영춘 후보들이 하는 거 제가 거기서 정말 충격받은 게 뭐냐면 원전 근처 그 김영춘 후보님이 원전 근처에 부산 원전 근처에 있는 그 주민들 300만 명, 500만 명 이 분들을 빨리 이렇게 근방으로 이주를 시키던가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박형준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원전 안전하다는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사람이 안 죽었대요. 지금 LCT 살면서 그게 할 말입니까? 저 진짜 이 부산 문제도 굉장히 박형준이 훨씬 더 문제도 크고 하니까 그것도 많이 관심 가지시고 김영춘 후보 많이 투표해 주십시오. 네, 어쨌든 여러분들 꼭 투표해 주시고요. 그 투표에 관한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 주 댓글에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다들 투표해 주실 거라고 믿고 아직 안 한 분들이 있으면 또 본투표가 남아 있으니까 또 그렇게 투표하라고 꼭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직 공감분 사연 가겠습니다.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하자면 남자친구 사과 방식이 이상해요. 보통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서 그 사람이 사과를 받는 동태를 살피잖아요. 괜찮아, 그래, 알았어 라는 리액션 같은 거요. 제 남자친구는 미안해 하고 제가 리액션을 하기도 전에 바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던 얘기를 잇는다든지 이거 맛있다, 이거 고마워 라는 식으로 말을 잇습니다. 전에도 사과할 타이밍에 사과를 하지 않아 미안하다는 말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고마워, 미안해 라는 말 아끼는 건 성향이고 그런 걸 자존심과 직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혹시라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결혼에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네, 저는 이거 약간 과거에서 온 사연인가라고 생각하면서 봤어요. 턱주가리 애인가? 이건 누군가가 떠올라가지고 네네? 아니, 턱주가리. 가서 턱주가리. 너무 이렇게 사과를 하는 태도를 보니까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미안해라고 말하고 바로 그 사람의 반응이나 이런 걸 살피지 않고 다른 아무렇지도 않듯이 말을 한다라는 건 미안하다라는 말만 한 거지 사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당장 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결혼하십시오. 네, 결혼하지 마시고, 네, 이 사람은 나중에 누구처럼 된다. 왜요? 처가에 36억 갖다 줄 수도 있는데. 아니, 그거는 그 아내의 재산이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내가 상속받은 재산이었잖아요. 아, 저 이 사연 보고 자꾸 그분이 생각나서 그죠? 연애 다들 시절 똑같은 걸 느껴요. 연애 시절 네. 그걸 지금의 그분 말고 예전 연애 시절의 그분인가 옛 애인인가 하는 생각도 약간 수미님의 들고. 어떠셨어요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백바지를 입고 잘생기셨어요. 선글라스 끼고 사과를 더럽게 안 하고 막 그래. 근데 좀 약간 심각하긴 하죠. 이 사람한테 미안해 고마워란 말을 듣는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를 원한다면 남자친구랑은 좀 약간 거리를 두시는 것도 또 마음이 상처를 안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본인이 어떤 사건이 있었고 본인은 사과를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대충 뭐 이렇게 미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나 몰라라 이러면은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사안마다 뭐 매번 막 이렇게 미안하고 뭐 이런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특별한 사안 같은 데는 굉장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야 될 필요도 있는데 매사에 이런 식이면은 저도 조금 좀 네네. 네, 이런 분들은 결국 이제 공감을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화냈으니까 미안하다고 해야겠네라고 하고 그냥 미안하고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과가 아니죠. 그리고 이분은 공감할 수 없는 사람이다. 사람의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굉장히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니들 반드시 말 헤어져야 들어야 한다. 언니들 다 경험해봤다. 근데 이거를 진짜 사과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런 고민에 남기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거를 예로 드신 거지. 계속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드니까 사과하고 나서도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지금 느끼신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네.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 게 내가 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을 너무 내세우거나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다른 문제에서도 네. 부딪힐 우려도 크고 하기 때문에 좀 진중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막 심리 상담사라고 하나요? 아니면 정신과는 아니지만 그런 병원의 네, 의사들이 심리상담. 굉장히 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요즘에는 시대도 많이 바뀌고 했으니 나와 성격이 정말 안 맞고 이 사람이 요즘 시대와는 동떨어진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그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바로 손절하라고. 요즘에는 뭐 그런 거 뭐 결혼이나 뭐 사랑하고 헤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약간 쿨하게 된 세상이니 그런 거에 대한 감정 소모가 더 세니까 빨리빨리 손절하는 게 답이다.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답이 없습니다. 못 고칩니다, 진짜. 맞습니다. 그래, 또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피노키오라고 불리는 분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계속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니까 말이 꼬이고 이상한 말을 하게 되고, 뭔가 증거가 나와도 계속 다른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 사연자의 그 남자친구 분도 그럴 것 같다. 근데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오세훈 씨 그 선거 공보를 보니까 제가 성동구 사는데 성동구가 서울의 변방입니까? 변두리입니까 우리 동네가? 이 강남 비강남도 짜증나 죽겠는데 무슨 서울의 변방이라고 성동구를 저희 엄마하고 저 굉장히 화났어요. 되게 화났어요. 저희는 나름 그래도 서울의 중심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다 비강남인들이 비강남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변방이 변방 성동구 변두리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진짜 네. 방송을 통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그런 감정의 그 감정을 이해하고 이런 공감하는 것도 지능이다. 네. 그러니까 지능이 떨어지는 분하고는 헤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새날 한라인 145회 방송 투표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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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